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타로를 준비했습니다. 썸네일에서 이미 그림을 다 확인하셨겠지만 그래도 카드가 한 번에 마음에 확 안 와닿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마음에 와닿는 카드 한 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공개할게요.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부터 시작할게요. 자, 굉장히 좀 노골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1번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선택한 1번 분들의 연애, 자리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이게 현재, 다 뒤집어졌네요. 이게 미래예요. 다 시작의 카드가 넣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알겠지만 페이지 시종 카드는 시작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좀 뭔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진심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한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펜타클이라는 것은 좀 오래 고민한 나의 마음, 진심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재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과거 카드에 이 펜타클이 나온 걸로 봐서 재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오랫동안 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진심,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애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꿈꾸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현재는 여기 감정 카드예요. 이 그 컵 카드는. 그래서 여기 컵 안에 물이 담겨 있고 그림을 보면 여기 물고기도 한 마리 들어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감정이 좀 시작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내가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그냥 머리로 연애를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카드가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누구랑 대화를 안 해서 발음이 안 되네요. 이제 미래 카드는 완성의 카드거든요. 이제 가족을 이루는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컵이 10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볼게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이런 진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이런 진심보다도 자기 마음이 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연애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런 나의 생각보다도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완성의 카드에서도 컵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여기는 아이들도 뛰노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가족을 뜻하는 가족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순수함이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우리 바다 카드 하나씩 더 뽑아볼게요. 지금 되게 카드가 명확하게 나와서 여기에서 끝내도 될 것 같지만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바다 카드를 2장씩 뽑아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뭔가 우여곡절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한 장씩 뽑으면 너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의 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카드 먼저 2장 뽑아볼게요.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혹은 내가 연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과거 먼저 볼게요. 과거는 킹 오브 컵이랑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데스 카드. 텐 오브 컵이 또 나왔어요. 와우. 되게 감정이 충만하신 분이네요. 에너지도 넘치고. 확실히 재고 따지고 뭔가 물질적인 것 혹은 상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속세 같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속세를 따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하이로판트 앤 포 펜타클. 자, 과거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헷갈리니까. 과거에는 뭐 나왔냐면 킹 오브 컵이랑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이 카드들이 좀 양극단을 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킹 오브 컵이라는 것은 그 감정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엄청 충만한 사람인데 여기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데스 카드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것을 완전히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끝맺음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확실한 계기,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펜타클에서 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왜냐면 킹 오브 컵이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되게 극단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스 카드가 나오고 좀 약한 마이너 카드가 나왔다 하면 이 사람이 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이렇게 정체된 상태다.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왕은 데스 카드랑은 좀 같이 붙어 있을 만한 카드가 아니거든요. 물론 데스 카드가 더 강력하지만 얘는 이제 메이저 카드니까요. 얘는 마이너 카드긴 해도 그래도 마이너 카드 중에서는 얘가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얘를 이기지는 못해요. 일단은 한번 죽기는 해야 돼요. 이미 죽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죽었다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어떤 것이 죽었기는 했을 것이고 혹은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 카드니까 아마 죽었겠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에서는 나이트 오브 완드, 완전 에너지가 넘치는 막 지금 당장이라도 막 달려나갈 것 같은 그런 에너지. 왜냐면 완드는 불을 상징하는 수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고 빠르고 좀 뭐랄까 활력이 넘치는 정력적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텐 오브 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은 이미 텐 오브 컵이야. 충만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가까운 미래라는 뜻인 것 같아요. 텐 오브 컵의 어떤 결말이. 그래서 이제 미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너무 급해. 현재가 지금 오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빨리 이 사람이 텐 오브 컵으로 넘어가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지금 볼게요. 오히려 미래 카드에서 정체되는 에너지를 가진 카드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이로펀트가 뭐냐면 얘는 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묶인 카드거든요. 묶이는 카드. 그러니까 이 카드를 결혼 카드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 되는 그런 서류로 묶이는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이로펀트 카드가 좀 뭔가 법과 관련된, 서류와 관련된 그런 카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포 오브 펜타클 카드인데, 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봐야 확실히 알거든요. 그 느낌이 확 와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포 오브 펜타클 카드예요. 보면 지금 머리에도 올려놓고 있고, 이제 안고 있고, 하나는 뭐야, 두 개는 양발에 이렇게 밟고 있죠. 어느 하나도 뺏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충만한 건 맞아요. 지금 에너지도 넘치고 막 충만한 마음, 난 진짜 당장이라도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이제 감정적으로는 행복한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하고 사람만 뭔가 연애를 하는 것처럼 사람하고 사람이 이렇게 엮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이 결합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남녀 둘이 만나서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합쳐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감정적으로는 기쁘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거는 좀 따져야 된다. 현실적인 걸 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카드를 다른 덱에서, 만약에 다른 리딩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저는 좀 뭔가 놓치기 싫은 게 있으신가 봐요. 뭐 좀 포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 포기를 못 하셨네요.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지금 이분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보면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급하고 감정적이고 이런 분이신 것처럼 느껴져서 좀 기분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분파인 것 같은 분의 미래 카드에 바닥 카드로 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걸 보니까, 이게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묶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다. 그래서 좀 따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어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좀 본인 것도 지켜가면서 좀 결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풋풋한 연애에 대한 그런 타로였다 보니까, 급하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올 만한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정만으로 결혼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감정이 넘치는 사람을 만난 게 기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꼭 그 상대가 아니더라도 감정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재고 따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막 왕창 쏟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본인 것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아쉬우니까 조언 카드 하나 봐볼까요? 오늘 조언 카드 안 보려고 했는데 또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에는 아쉬운 느낌이 있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연애 조언 드리고 우리 2번 타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requited Love. 이게 짝사랑 카드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나온 카드를 물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짝사랑 카드라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re's not enough attraction. 그러니까 상대가 당신에게 느끼는 매력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혹은 chemistry,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 느낀다고 하잖아요. 케미가 이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이너프하지 않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짝사랑 카드인데 어떡하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감정 때문에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이 카드는 사실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정식 타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걸 그랬나 봐요.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해지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연애가 혹은 뭐 짝사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런 풋풋한 연애가 진짜 상대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부족하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상대에게 다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2번 카드 리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정말 자유분방한 삐삐 같은 소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랑은 아주 정반대의 느낌이라서 전 절대로 이런 카드를 안 뽑을 것 같거든요. 뽑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2번 카드에 감흥을 하신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지 과거, 현재, 미래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애. 제 손에서 이렇게 카드가 미끄러진 건 처음이네요. 제가 지금 예상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제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신 분이셔서 제가 말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바닥 카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펜타클 6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가 왜 과거에 나왔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지, 전 흰 카드는 안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왔다는 건지. 이분 계산적인 사람인가요? 계산적인 게 나쁜 게 아닌데? 과거에 나오니까 뭔가 나쁜 것 같은 느낌이. 킹소드 카드. 현재는 킹소드 카드예요. 어떤 결단을 미루고 있나? 이거는 고집불통의 카드인데요. 물론 타로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오는 카드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긴 한데 현재 그 다음 미래 지금 이 카드가 여기 있는데 안 보이고 있었군요. 1번 분들은 안 보였겠네. 지금 3번 분들 카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2번 분들 카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 미래는 좀 희망적인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네요, 근데. 자, 과거부터 봅시다. 오, 멋있다. 아니, 자유분방한 카드가 나왔는데 왜 타로 결과는 전혀 자유분방하고 가볍지가 않은데요, 이 사람?
자, 아까 전에 이게 제가 계산적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연애를 해야 된다는 건지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나눠주는 거 보이죠? 이 카드가 주고받음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주고받아야 된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 관계에서 이게 나오면은 주고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한테 받기만 하지 말고 주기만 하지 말고 그 어떤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바닥 카드를 보니까 에잇 오브 펜타클이랑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에잇 오브 펜타클은 뭐냐면 착 보면 여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좀 집중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연애할 때 나오면 상대와 어떤 연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고 조금 타인보다 나의 성장에 집중을 하는 카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스트렝스 카드는 보면 원래 카드는 되게 온화하게 생긴 여성이 사자를 되게 부드럽게 제압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외유내강의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도 그러니까 겉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겉으로도 약하지 않지만 내면이 더 강한 그런 좀 만만치 않은 카드. 그러니까 사람을 딱 봤을 때 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좀 뭔가 자기의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구성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에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랑 나인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이 나인 오브 컵스가 뭐냐면 만족의 카드예요. 이것도 원래 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얄미워요. 이 사람이 왜냐면은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의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요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는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 보통 이 카드는 언제 나오냐면 연애 타로를 할 때에는 난 지금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연애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오브 소드를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왜냐면 이건 결단의 카드거든요. 그것도 결단의 시작.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에이스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이 현재 카드, 이 카드가 자기가 막 어떻게든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하는 카드보다는 더더욱 고집 카드로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만족스러운 상황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결단을 미루는 카드로 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스러운 상황을 이제 좀 포기를 해야,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는 게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연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자, 미래 카드 볼게요. 미래 카드도 굉장히 카드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을 보면 이 카드는 아까도 1번 리딩할 때도 말했지만 이게 진심이거든요. 원래는 실제로 재물이라고, 왜냐면 이게 코인이니까 재물로도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재물은 많으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 시작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미래에. 그러니까 이 카드가 상당히 늦게 나온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에 나왔다는 건 아직도 시작을 못했고 이제 미래에도 이제 시작이 된 상태가 아니라 미래에 서서히 이제 시작을 해가는 조금 느린 템포의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행맨 카드예요. 행맨 카드라는 것은 남자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카드인데 이것도 굉장히 또 절묘한 게 뭐냐면 이 행맨 카드가 좀 되게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도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카드는 아니거든요. 옴짝달싹 못하기는 하지만 얼굴에는 지금 이렇게 후광이 비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어요. 좀 의기양양해 보이지 않나요? 나는 뭐 별로 고통스럽다거나 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당당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냐. 이제 내면에서 싸우는 거죠. 이제 5 완드 카드는 뭔가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이 카드는 원래 카드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완드를 들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이 싸운다는 게 뭔가 주변인들에서 다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과 어떤 연애, 감정 사이에서 좀 그런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돈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고군분투가 끝나면 그때서야 진심을 전할 수 있다. 근데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좀 그런 진심을 보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군분투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자기에게 진심을 보여주기를. 근데 그렇게 사실은 연애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준비가 되어야 또 상대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막 적극적으로 주변 좀 사람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의 좀 느린 템포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이 카드와는 다르게, 이 자유분방한 카드와는 다르게, 아니다, 이게 자유분방한 건가요? 자기의 어떤 뜻대로 상황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연애도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런 타협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좀 의외의 타로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뽑고 3번 우리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웨딩 카드가 나왔어요. 오. 지금 처음으로 설레는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꿈보다 행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카드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결혼할 정도의 관계가 좀 될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상대를 만나지 않으면 그 고군분투를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현재 상황이냐 아니면은 상대 이성이냐, 그러니까 결혼을 할 만한 이성이냐, 이 둘 사이에서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고군분투를 할 만한 상대가 있으니까 고군분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지금부터 그런 자신의 좀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3번 카드. 여기 거울에 비친 얼굴. 두 소녀가 보이네요. 자, 먼저 3번 분들의 연애 이야기 들어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유가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일단 매지션 카드는 다 가진 카드예요. 여기 보면 이 매지션 카드에는 컵도 있고 펜타클도 있고 완드도 있고 소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네 가지 수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너는 행동만 하면 돼. 이제 너는 움직이기만 하면 돼 하는 성공의 카드거든요. 뭘 해도 된다 카드가 이제 매지션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애를 하면 됐을까? 이게 과거 카드에 나온 게 좀 의미심장한데요. 현재 카드에는 킹 오브 펜타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진심을 좀 책임감 있게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남자는 아니거든요. 남자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 매지션이 됐든 킹은 남자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요 카드들을 다 남자로 이렇게 뭔가 판별하는 건 아닌데 뭔가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3번 완드는 이제 미래를 좀 기다리는 멀리 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조금 더 현재와는 다르게 응시하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과거, 현재는 좀 결이 비슷한데 미래에서 조금 이 사람의 스타일과 다른 것 같은 카드가 나와서 바닥 카드 뽑아볼게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카드에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왜 나왔을지. 에이트 오브 컵스, 페이지 오브 펜타클.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렇게 날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 아까도 말했듯이 진심을 전하는 시작의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에이트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 컵들이 다 감정이에요. 자기가 이제 놓지 못하는 감정들을 이제 내려놓고 떠나는 카드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욕심부리고 내려놓지 못했던 뭔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했던 그런 감정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카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고 좀 새로운 진심을 이제 찾아가려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과거 카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카드를 봤을 때 해석하는 내용을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만약에 맞으면은 그냥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아니시면은 뭔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내 이야기인데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왜냐면 일단 매지션 카드가 이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면 된다 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 카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도
그 페이지 카드 중에서는 가장 느린 카드거든요. 펜타클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속도가 느려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내려놓고 떠나가는 카드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자기의 어떤 것을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어떤 자기의 이전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진심을 전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진심을 전하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자기의 마음같이 잘 안 되어서 이거를 떠나가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하면 된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이 사람에게 압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내부에서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았어.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너무 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진 그런 감정,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상황이 됐든 아니면은 그런 시기가 됐든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부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심경의 변화 같은 것들 때문에 자기의 내부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게 좀 망설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지션 카드라는 게 막 연애를 엄청 열심히 했다 이런 카드로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매지션 카드가 연애를 엄청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과거 카드에 뜬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했었어야 했는데 하면 됐는데 하지 않았다가 이제 과거 카드의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볼게요. 현재 보면 3 오브 펜타클이랑 10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어? 이것도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고 이것도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특히나 얘는 그 결혼 중에서도 아까 1번 카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결혼은 가족이 된다는 건 남녀 둘이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결합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가족을 뜻하는 카드가 이 10개의 컵 카드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 카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완성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굳이 따지고 보면 얘는 좀 결혼하는 결혼식 카드라면, 얘는 그 결혼한 후에 어떤 안정이 된 그 감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해지지 않을 그런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결혼 카드이지만. 그래서 이게 현재 카드에 떴다는 거는 뭐 결혼을 했다기보다, 왜냐면 이 두 카드가 같이 떴다는 걸 봤을 때 그 정도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든 아니면은 뭔가 썸을 타고 있든 좀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킹 오브 펜타클, 이 감정을 상대에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미 성숙이 됐어. 그래서 책임감 있는 진심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절묘한 게, 여기 보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자기가 내려놓을 감정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미숙한 느낌이었어요. 이 진심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야. 떡잎부터 다른 사람이었어.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래서 이미 그런 진심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좀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더 성숙이 됐던 거죠.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 성숙이 되어져서 킹 오브 펜타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카드에서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왔을 때 뭐 현재에 나오고 미래에 나온다거나 과거에 나오고 현재에 나온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과거에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 현재에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다?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얘가 이제 미래에 딱 나왔어. 그러면은
그림이 예쁘죠. 당신은 되게 좀 어리숙한 사람이었지만 미래에는 당신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성숙한 왕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미 성숙해. 그러니까 결혼 카드가 현재에 뜬 것 같아요. 왜냐면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상대 이성이. 그래서 이미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미래 카드 한번 볼게요. 왜 이 카드가 미래에 나왔지? 볼게요. 지금 텐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텐 오브 소드랑 페이지 오브 컵스가 나왔단 말이죠. 오. 이 카드가 왜 여기 나왔지? 근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뭔가 완성된 왕의 상태를 보여줬는데 왜 이 안정된 상황을 끌어안지 않고 바깥을 보고 있지? 그 멀리 보는 카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멀리, 더 먼 미래를 바라보겠다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기다리겠다. 그 어떤 완성된 상황을 기다리겠다 하는 카드인데 얘가 미래 카드에 나와서 좀 의아했단 말이죠.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좀 어떤 성장의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머무르지 않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해서도 멀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멀리 보는 인연을 만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왜냐면 이게 칼이 지금 10개가 꽂힌 거예요. 아까 전에 컵이 10개였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충만한 감정을 줬던 사람이 이 컵들이 미래의 칼이 돼서 이 사람에게 박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다.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어떻게 카드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 10개의 컵에 10개의 소드라는 건 이 사람이 미래의 그 사람이라고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충만한 마음을 줬던 만큼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랑이라는 게 진짜 사랑했는데 어떻게 뭐 칼 한두 개만큼의 상처를 나에게 주겠어요. 열만큼 사랑했으면 헤어졌을 때 열만큼의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너무 사랑한 만큼 이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겠죠. 왜냐면 연애라는 게 꼭 한 사람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떤 서로의 그런 짜맞추지 못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헤어지진 않았지만 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카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되게 행복을, 기쁨을 많이 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재 덱에서 현재 카드에서 좀 당황해가지고 말을 잇지를 못하네. 현재 카드에서만 보자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저는 결혼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정말 결혼까지 생각한 그런 관계처럼 보여요. 왜냐면 킹 오브 펜타클이 얘가 지금 그 메인 카드로 나온 걸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사실은 이 칼이 10개가 꽂힌 카드는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도무지 칼이 9개만 꽂혀 있어도 생명력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데 얘는 원래 카드를 보더라도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조금의 생명 반응도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끝이에요. 칼이 10개가 꽂혔다는 건 이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미안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너무 아픈 거야.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진짜 침대에 누워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기에 페이지 카드가 또 나와요. 과거에 페이지고 펜타클 카드가 떴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처가 이 사람을 더 성장시켜요. 제가 아까 전에 성장의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연애를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 남자친구가 됐든 전 여자친구가 됐든 어쨌든 X는 나의 인생 스승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텐데. 그러니까 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지만 이 관계가 너무 좋았던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 오겠지만 당신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을 상징하는 카드에 펜타클만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관계 카드니까. 여러분을 상징하는 카드에는 펜타클만 있었어. 책임감만 있었어. 관계에 대한 책임. 나는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로서 상대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 우리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이 펜타클이 의미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처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마음에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책임만 따진다고 해서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지만 그게 연애의 전부가 아니구나. 연애에서는 감정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도 정말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컵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저기요 똑똑똑 저도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게 너무 완고한 거야.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저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감정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지 못했는데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정이 다시 이렇게 뭐랄까 떠오르게 된다. 내 마음속에. 꼭 이 페이지컵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순수한 어떻게 보면은 카드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이 사파가 좀 되게 귀여운 게 그냥 컵만 그리지 않고 여기에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컵에 이제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고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 넣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카드를 보면 내 마음에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꼭 물고기가 그 물의 수면에서 고개를 빼꼼하고 치켜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잠잠했던 마음에서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빼꼼 올라오는 그런 카드로 저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없는 줄 알았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멈추는 에너지가 아니다. 왜냐면 이게 메인 카드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조건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그 자리에서 멈춰 있고 괴로워하고 물론 괴로워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끝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지션 카드가
과거 카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거 카드에 얘가 나와버리면 미래 카드에서 좀 좋게 말해도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과거에 고난이 있고 미래 카드에 좀 좋게 풀려야 좀 좋은 리딩을 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과거 카드에 나왔어? 이미 다 가진 사람이네? 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이 완드가 지금 얘란다. 지금 이 사람이 완드를 하나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3개의 완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관계에서도 아까도 말했듯이 3개는 완성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 완성이 한번 있었다고 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가짐을 펜타클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완드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지션 카드도 좋고 여기 3 오브 펜타클 카드도 좋아요. 그런데 3 오브 만츠 카드도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내가 잃는다? 손해본다? 그런 생각 안 하실 분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되게 마음이 좀 넓고 굉장히 진지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갈 거고 그 아픔을 어떤 완성으로 승화시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언 카드를 하나 뽑아보자면 어찌됐든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는 그런 카드가 나와서 좀 조언 카드는 그래도 희망적인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조언 카드. 웨딩 카드가 또 나왔네요. 아까도 웨딩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번 카드에서도. 근데 이분은 결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분을 누가 놓치겠어요, 솔직히. 너무 결혼 상대로 최고의 상대 아닙니까? 책임감도 이렇게 강한데 이런 순수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상처를 받았어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더 괜찮은 여러분들의 그런 진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꼭 나타날 거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째 카드예요. 세일러문 같지 않아요? 요즘 분들 세일러문 잘 모르시겠지만 꼭 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번 카드 분들 타로 리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분들을 좀 잘 봐드리는 그런 요상한 자기만의 철학이 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은 뭔가 지쳐가지고 대충 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의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제일 잘 봐드릴게요.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과거 연애, 현재 연애, 미래 연애 순서대로 볼게요. 과거 연애 먼저 봅시다. 어떤 연애를 해오셨는지. 자, 현재 카드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연애를 하고 계실지 아니면 싱글이실지 아니면 짝사랑 중이실지. 미래.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바닥 카드 뽑겠습니다. 일단 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현재에 만족한다는 걸 보니까 이 만족 카드는 둘일 때 만족한다, 관계에 만족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혼자 이 삶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자, 과거는 지금 어떤 너머를 보는 카드거든요. 이 세계 너머를 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바깥 너머를 보는, 뭘 본다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연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미래 카드, 주고받는 카드가 또 나왔어요. 근데 연애에서는 주고받는 카드, 저도 되게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사실은 원 없이 주고 원 없이 받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주고받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 균형을 지키는 게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도 중요하다. 텐 카드가 또 나왔네. 제가 저 카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 그럴까요? 카드를 셔플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똑같은 카드가 나온 이유는 제가 못 섞어서가 아니랍니다. 완드 카드, 여기는 펜타클 카드, 여기는 소드 카드, 골고루 나왔네요. 뭔가 딱 보기에도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어요. 4번 카드분들 리딩 할게요.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하이로펀트 카드가 나왔어요. 하이로펀트 카드는 굉장히 진지한 카드거든요. 좀 법과 관련된 어떤 서류적으로 묶이는, 법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연애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 결혼 카드로도 해석을 하는데, 왜냐면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잖아요. 내 돈이 네 돈, 네 돈이 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가볍지 않은 관계예요. 연애 타로에서 봤을 때는. 근데 텐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생명 현상이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9번 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어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드는 느낌이 난다면, 얘는 그런 생각도 못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9개의 소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막타로 하나 더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 현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카드예요, 이 상태는. 그래서 지금 하이로펀트 카드랑 소드 10개가 나왔어요. 지금 이분의 과거가 좀 상황이 괜찮은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분이 괜찮지 않은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좀 상황이 복잡해 보여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는 이제 연애운에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혼이기는 한데, 과거 카드이기 때문에 이혼은 아닐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가족 간의 아픔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도 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으로 좀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4번 타로를 보시는 분들이 나는 법적으로 연루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서류적으로 연루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꼭 무조건 서류, 종이, 도장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좀 커다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볍지 않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교황 카드이기 때문에 교황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뭔가 막 쉽게 말하고 허풍 떨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교황님한테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그 진실만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되게 가볍지 않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볍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나 커다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는 사실은 이 바다 카드랑 제일 잘 어울리는 타로를 뽑으려면은 그 4번 소드 카드거든요.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카드. 근데 이 사람은 보면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드 카드라는 건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여러분은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시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을 뭔가 해결해야겠다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다음 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고난을 해결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현재 카드 보면 지금 너무 만족스럽죠? 지금 현재 상태가 되게 만족스럽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연애가 급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나 지금 충분히 괜찮아, 나 아주 여유로워 만족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다 카드 보면, 자, 그런데가 아니라 그래서 바다 카드를 보면 여기 행맨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행맨하고 나이트 오브 펜타클. 얘도 역시 나이트 카드인에도 불구하고 원래 나이트 오브 완드 카드는 아주 급한 카드라고 했죠. 막 당장에라도 전력 질주할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카드인데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얘는 올바른 방향으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강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행맨 상태인 것 같아요. 행맨 상태라는 것은 이 카드가 그 4번 분들도 못 보셨을 것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어떤 고통스럽다거나 그런 고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또 의기양양한,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한번 이 상황을 봐볼게, 이런 느낌? 되게 여유가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이게 행맨 카드거든요.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도 뒷짐을 지고 얼굴은 굉장히 평온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옴짝달싹 못하는 카드이기는 해요. 근데 그 상황이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막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자기 의지로, 왜냐면 다리 하나는 자유롭잖아요. 자기 의지로 가만히 상황을 좀 관전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내가 상황을 좀 관전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빨리 다가가고 싶은 생각 없어. 급하지도 않아. 다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겠다. 이런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는 막 그렇게 급하게 상대를 찾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다만 그래도 확실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급하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 뭔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쉽게 뭔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조건들을 챙길 줄 아는 분인 것 같습니다. 미래 카드 볼게요. 미래 카드에 주고받음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 주고받으라는 건지 주고받고 있다는 건지. 자, 킹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미래에는 굉장히 활력적인 모습을 보여요. 연애에 대해서. 자, 그런데 완드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킹 오브 완드야.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좀 자기가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여기 보면 완드 10개를 혼자 들고 있어. 이 관계를 자기가 자기 주도적인 건 좋아요. 근데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여행을 갔어. 그러면 뭐 호텔은 누가 잡고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하고 그리고 뭐 맛집은 누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내가 호텔도 알아볼게. 그리고 내가 차편도 알아볼게. 내가 맛집도 알아보고 너 맛있는 데 막 데려다 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상대는 되게 좋겠죠. 알아서 다 해주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막 에너지가 넘쳐. 그리고 급해. 빨라.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상대한테 너무 많은 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펜타클 6개 카드가 나왔구나 싶어요. 이제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컵 카드가 연애에서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자기가 감정적으로 뭔가 욱해서 좀 결단을 내린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이제 의욕적인 거지. 지금까지는 연애의 그런 에너지 흐름이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연애 상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되게 막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사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주고받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게 절대 뭔가 창피하거나 나쁜 일이 아니다. 이분이 과거에서 이런 상처를 겪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서 만족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 자수성가의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익숙하고, 그래서 뭔가 상대에게 요구하고 내가 받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마인드셋이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유년 시절과 현재를 지나서 미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받는 것도 받는 버릇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은 받을 줄을 몰라요. 근데 이게 상대 연인 입장에서도 내가 주는 걸 잘 받아줬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상대의 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전 약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대의 약한 모습, 내가 채워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저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꼭 다른 사람이어도 뭔가 잘 만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내가 막 해주려는 마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많이 주면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빈틈을 남겨둬야 상대가 그 빈틈을 채워주거든요. 근데 지금 완드를 10개를 다 들어버리셔서 상대가 들 완드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갑이 되고 상대가 을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말미에는 이렇게 계속 행동을 하면 내가 을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상대가 갑이었고, 왜냐면 상대는 받기만 했으니까, 여러분 딴에는.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지 않게 이런 주고받음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는 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뽑아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메이트. 와우. 소울메이트가 나타나나 봐요. 근데 소울메이트가 나타나면 사실은 이 주고받음의 카드라는 게 주고받으세요가 아니라 주고받게 될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상처가 됐든 자수성가의 어떤 힘겨운 과정이 됐든 이런 것을 다 알아줘. 그걸 다 알아주는 사람이면 다 알아서 해줄 거란 말이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네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카드 보면서 이분은 소드도 있고 컵도 있고 펜타클도 있고 완드도 있네. 다 고루고루 나와 있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닥 카드에서 완드 카드가 같이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드 카드 흐름이 다 완드 카드인 게 아니라 과거는 소드였어. 어떤 이런 소드는 좀 결단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그런 상처가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는 그런 충만한 감정과 그런 진심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말미에 이것들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산전수전. 산전수전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떠올라요. 이분의 이 카드 구조를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경험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른 리딩에서 매지션 카드가 나왔거든요. 매지션 카드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 완드, 컵, 펜타클, 소드 이런 카드 이런 네 가지 수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면 된다라는 카드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반대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혼자서 해내고야 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혼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미래 카드에 이렇게 주고받음의 카드랑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다는 것에서, 그리고 지금 이 킹 오브 완드랑 텐 오브 완드, 10개의 완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관계 안에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쁘네요. 줄 줄만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 이전의 어떤 시간들 때문에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리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좀 뭔가 꼰대처럼 말을 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저도 그 과거에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 좀 순수하고 어설픈 그런 모습들, 관계에서의 모습들이. 그래서 좀 제 마음의 순수함을 깨우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던 건데 생각보다 되게 결과가 심오하게 나와서 이게 어린 사람들의 연애라고 다 가벼운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안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